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3년 특례 전형 2023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도 한번 이제 의예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2023학년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직 2023학년도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은 2023학년도에 시행계획이 발표가 된 학교들이 있어요. 또는 2022학년도 모집 요강 내에서 2023학년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공지가 되어진 대학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영상을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로 또 추가적으로 변경사항이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또 다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뭐냐면 3년 특례 전형에서 특히 첫 번째는 한양대학교와 인제대학교가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죠. 한양대학교는 전 교육과정에서는 의예과를 그대로 시행하고 선발하고 3년 특례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한 명 있었는데 2023학년서부터 미선발합니다. 그리고 인제대학교도 중고교 과정에서는 의예과와 약학과를 미선발하고요.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에서는 의예과와 약학과에서 동일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올해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중고교 과정에서 의예과를 2명을 선발한다. 그래서 신설되어진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종전까지는 의대에서 선발하지 않고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선발을 하다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의대로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작년부터. 그러면서 이제 대학 입시에서 건국대학의 글로벌 캠퍼스 의예과 선발이 이루어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외국민 전형에서도 2023학년서부터 의예과를 2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전형의 방식은 다단계 전형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 그 다음에 면접이 50%이기 때문에 서류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의예과의 면접의 유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미래나 가천대, 카톨릭 관동대나 건국대, 글로컬이 비슷한 정도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서류평가라고 한다면 표준학력 지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 면접이라고 한다면 인성면접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있기 때문에 지성면접,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면접의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의 변경사항은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수학 지필고사를 보다가 서류 면접 전형으로 바뀐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에 충북대학교 의예과가 미선발했고 이때부터 충남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미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에서 충남대, 충북대는 2022학년도부터 3년 특례 의예과의 선발 인원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제 인제대와 한양대학교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는다. 3년 특례 전형으로. 하지만 건국대학교 글로컬에서 2명을 신설 선발한다 라고 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인원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형의 방식이 첫 번째는 서류나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제일 많죠. 결국은 뭐냐면 서류 면접 전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지원의 폭이 매우 넓죠. 왜냐하면 서류 면접 전형으로 첫 번째 3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쓴다 그러면 일반과에서 연세대나 고려대 또는 뭐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류 면접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그 다음에 의대나 치대나 약대의 상향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서류평가에 대한 대비, 준비가 매우 필요하다. 서류평가는 단지 GPA 성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GPA 성적이 뭐 4.3 중에서 GPA 성적이 4.2다. 그럼 아주 매우 우수한 성적임에 틀림이 없긴 하지만 그 GPA 성적은 해당 고등학교 내에서의 우수성을 인정할 뿐이지 그 GPA 성적이 다른 나라,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과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재외국민 전형이나 외국인 전형에서는 표준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IB 디플로마나 SAT라든가 ACT 또는 AP, 공인화학 성적과 같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진 지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든 12년 특례든 상위권 대학 또는 의학대학으로 원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참고로 의대 가려고 하면 IB 성적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무리 안 돼도 보통 43, 44 또는 45점, 44, 45점 정도의 성적이 되어줘도 실제 의대 지원에서 불합격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SAT는 보통 적어도 1540, 50점 이상이 되어져야 하이스코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갖추는 게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SAT 점수나 IB 디플로마 성적이 좋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필답고사, 지필고사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죠. 동국대 경주나 대구 카톨릭대 같은 경우 이렇게 지필고사를 보게 되면 결국 정량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정량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정성평가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서류평가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분들은 이런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필탑, 지필고사를 준비하시거나 또는 아주대나 인하대처럼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를 준비하시거나 또는 을지대처럼 공인화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대학들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정성평가 부분의 평가 반영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결국 3년 특례나 12년 특례에서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서류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 서류라고 하면 표준학력 지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 증빙 목록표라든가 자소서를 작성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 봉사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비교과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대신 만약에 내가 서류의 우수성이 중요하지 않다, 크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필필답고사나 아니면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또는 공인화학 성적을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정도에 따라서 준비 방법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치의학과는 연세대학교에서 2명을 선발하고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학과도 변경사항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제대학교는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에서 의예과와 약학과를 2023학년도는 미선발하기 때문에 미선발하고요. 대신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2023학년도부터 보시는 것처럼 중고교과정에서는 3명, 그 다음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에서는 약 1명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3명 또는 많으면 4명 정도 선발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 평가 방식은 다단계 방식으로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의 면접 30%를 반영하는 전형으로 약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석대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약학과와 한의학과의 반영 교과목이 국어, 생명과학, 화학 3개 교과목을 반영했는데, 올해부터는 화학을 반영하지 않고 국어와 생명과학만 2가지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과이신 분들이 계시죠. 특히 해외에서 교과목을 이수하신 분들은 문이과가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또는 내가 문과라 하더라도 내가 일반학과, 문과와 관련된 뭐 경영이나 미디어, 경제나 또는 뭐 중어중문이나 영어영문 학과도 좋지만 내가 만약에 의예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석대학교 약대나 한약과 같은 경우,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를 필수로 하면서 생명과학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도 한약학과나 또는 한의학과나 또는 약대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 교과목은 3년 특례의 자연계 학생이든 인문계 학생이든 대부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과목이다 보기 때문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약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에서 1명, 성균관대학교에서 3명, 중앙대 1명, 가천대 1명, 고려대 세종이 3명이고 대구 카톨릭대학교 5명, 5명은 여기서는 이제 3년 특례와 12년 특례를 합친 인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우석대학교에서 4명을 선발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가천대, 고려대, 세종은 대부분 다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대신
서류의 의소성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에 지원하는 게 좋다? 대구 카톨릭 대학교나 오석대 같은 정량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시면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의학과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변화가 없고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충북대 수의대, 제주대 수의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의대 같은 경우는 동국대, 경주, 대전대학교, 오석대학교, 세계대학에서 선발하고 있고 변경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석대학교, 약학과 한약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서는 국어, 생명과학, 화학 시험을 3개 교과목을 시험 반영했는데 올해부터는 화학을 반영하지 않는다. 국어와 생명과학만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의학계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그 다음에 수의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5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편중되어지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의대 중에서도 서류 면접 전형으로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대가 아니라 약대나 한의대, 수의대 쪽으로 학과 변경을 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경쟁률이 낮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서류 면접 전형이 아니라 지필고사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으로 택하시게 되어진다면 경쟁률도 낮고 입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에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면접 전형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매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류 면접 전형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몰리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하는 것보다 원서 지원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우리가 이제 7월 원서 접수 전까지 또는 2024학년도나 2025학년도에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서부터 지필고사의 대비를 충실하게 진행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서류의 우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명과학이나 화학 또는 국어나 생명과학 또는 영어 공인어학 성적 또는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정량평가 전형을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인문계나 자연계열을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인문계 자연계열 3년 특례 전형은 3개의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류평가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 그 다음에 지필고사 전형으로 보는 학교, 그 다음에 이제 면접고사 보는 학교 이렇게 3개의 전형이 나눠지고 전형에서 보통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지필고사가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년 특례는 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 이수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도 귀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적이 우수한 분들도 계시고 성적이 다소 부족한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결국 다양한 학업 정도라든가 학기 이수의 과정들을 가시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저형의 방향성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도 국민대학교가 지필고사 전형이었다가 서류 전형으로 전형 방식을 바꿨어요. 그리고 서울여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외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인데 특히 올해는 한국외대와 이화여대가 두드러지죠. 한국외대는 종전에는 100% 필답고사를 실시하다가 2023학년도부터 서류평가 100%로 바뀌었고요. 이화여대도 마찬가지로 필답고사 100%에서 서류평가 10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매우 많이 늘었죠. 종전에는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서울대는 어차피 3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으니까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였었는데 2022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고려대 자연계에서 특히 고려대와 한양대가 지필고사 시험을 보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6개가 안 나오죠. 서류 전형에서. 연세대, 고려대 쓰기가 어렵고 연세대 쓰고 고려대 못 쓰고 그쵸. 지필고사 보니까 한양대 지필고사 보니까 또 못 보고 그러면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를 쓰다 보니까 총 6개의 원서 지원 중에서 4개 정도밖에 원서를 못 썼는데 지금 2023학년도를 보시면 서류나 서류 면접 전형으로 실시하는 학교들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한국외대, 국민대 하면 사실상 원서 지원의 폭이 매우 넓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필고사보다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썼을 때 지원폭이 넓어지니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지필고사로 봤었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화여대나 한국외대가 또는 국민대학교가
지필고사에서 서류 면접 전형으로 또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폭이 줄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결국은 대학의 폭이 줄어듦에 따라서 결국 우수한 학생들이 지필고사 전형에 많이 안 몰리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필고사의 합격생들의 합격 컷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2022학년도, 2021학년도보다 지필고사의 합격생의 성적은 낮아질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가 조금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지필고사 전형에 많이 뛰어들게 되어지면 결국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서류 전형으로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지필고사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경희대나 건국대, 동국대, 숭룡여대, 숭실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카톨릭대학교 또는 홍익대나 숭실대나 세종대 같은 한양대, 에리카 같은 이런 학교들이 지필고사 전형에 조금 더 유리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성신여대에도 종전에는 1단계에서 영어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40에 면접 60%를 실시했는데 영어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면접 100% 전형으로 전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에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하나씩 준비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본인의 학업적인 역량 또는 능력을 평가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결정하셔야 돼요. 또 대학들마다 전형 방식이 다르죠. 또 대학이 결정이 되고 전형 방식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시거나 지필고사를 준비하시거나 이 과정이 진행이 되셔야 할 거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류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또는 학생, 부모 모두가 다 해외에서 중고교과정 3년 과정을 이수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이나 부모님의 3년 특례 자격 조건에 대한 미비한 점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3년 특례 원서를 썼을 때 자격 조건이 미달로 해서 불합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 부모 모두의 3년 특례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어지는 서류들을 좀 더 철저하게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특례 전형에서 설명을 좀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좀 올해 입시에서 특이한 점은 첫 번째는 인문계나 자연계열에서는 지필고사의 대학들이 줄고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늘었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신여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나 한국외대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학계열에서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올해부터 의대 선발을 3명을 진행한다. 되게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인제대학교나 한양대학교가 의대 선발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또 성균관대학교 3년 특례 전형 또는 12년 특례 전형에서 약대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도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3년 특례 전형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은 의학계열의 쏠림 현상이 매우 크고 실제 전년도에 불합격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올해 재수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이퍼리뷰에서는 지금 진행하는 게 특례 재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 재수는 11월 달까지의 공부지만 특례는 사실 7월 달까지, 원서 접수 기간 7월 달까지, 또는 시험을 보는 건 대부분의 학교들이 7월 중순 8월 초에 대부분 지필고사 시험이나 면접고사 시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단기 완성, 시간이 매우 짧죠. 그리고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죠?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쓸 수도 있고 서류나 면접고사를 쓸 수도 있고 지필고사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입시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재외국민 전형의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필고사 수업을 줌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입시 컨설팅이나 자기소개서의 작성도 줌이나 화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 전기가 지금 이제 7월 원서 접수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2022학년도 후기 12년 특례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3월과 4월에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2023학년도에 달라지는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